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콕. 오늘은 정말 특별한 순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분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가슴이 다 뛰네요. 네, 여러분 주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청취율을 쭉쭉 땡겨주기 위해서 달려온 기자 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왜 그래? 방송이야?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아니 저기 너 딴 데 가서는 이렇게 안 하면서 왜 그래? 좀 새록새록해가지고요. 진짜. 홍대 골방에 와 있는데 저기 낙곰수 처음 방송 끌려갔을 그래요, 때 맞아. 비슷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려고 할게요. 인사할게. 그래요. 네.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정통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아니 이상하게 주진우 기자 우리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굉장히 그냥 그전에는 참한 기자. 이 주진우 기자 술을 안 먹어가지고 콜라 좋아하시죠? 늘 그 취한 선배들을 다 챙겨주는 진짜 그런 막내 기자였거든요. 저기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그렇죠. 나타나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말하고 살지 몰랐죠. 난 몰랐어요, 진짜. 저도 몰랐어요. 아니 이런데 진짜 지금은 설레는 기자, 주 기자만 나오기만 하면 정말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저는 이명박 열심히 모시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 뒤처리 좀 하고 있고요. 특별히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은 사실은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헌법을 위반하고 이 국가를 그렇죠. 망가뜨린 중대 범죄여서요.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태여서 이제 올해는 조금 다른 일을 해볼까. 다른 이제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는 이제 감옥에서 무상급식으로 모시고 네. 이제 다른 참 분 예의가 바른 기자예요. 네. 네, 무상. 그렇죠, 무상급식. 모시고. 네. 극존칭을 그리고는 쓰시네요. 이제 다른 그 내용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이 요즘 일련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명박 대통령 구속, 양승태 전 대법관 구속 이런 뉴스들이 툭툭툭 던져질 때마다 주진우 기자가 바라보는 어떤 그 느낌이랄까 이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위해서 구속 되기 몇 달 전부터 열심히 취재뿐만 아니라 네.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때는 사실 주진우 기자 어떻게 될까봐 네.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끌려가기 전에 그분들이 가서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말이야. 위기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끌려가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튼 운 좋게 여기 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운이 다 역사는 알고 있어요. 정의의 편이기 때문에. 역사가 꼭 정의의 편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 정의가 자주 집니다. 그렇지. 근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판단은 그 국민들이 해주고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우리 역사가 도도히 전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막내 기자에서 이제는 정말 대기자로 거듭난 주 기자. 아니 그게 머리 희끗희끗 저 늙어가지고 이제 옛날 그 막내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두 분 인연이 얼마나 되신 건데요? 거의 20년 다 돼가지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가 다 먹이사슬 구조 같아. 먹고 먹히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한테 배운 김은지가 요즘 맹활려 갖고 그렇죠. 김은지한테 배운 김현희가 맨날 귀대기하고 뻗치기하고 그리고 이게 먹이사슬 구조이기 때문에 김현희 기자가 계속 하는 말. 이 모든 일은 다 김은지 선배가 시켰습니다. 김은지 주진우 선배가 다 시켰죠. 그렇죠. 주진우가 다 시킨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로. 그렇죠. 인생사 다 그렇죠. 주진우 기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렇죠. 그런 사이잖아요. 연관 검색어시던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연관 검색어 되게 힘들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는 판결이 있었어요. 판결문에 민간인으로 온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가장 많이 또 등장하죠. 네. 진짜요? 네, 판결문이 아주 내용이 긴데요. 거기에 네. 이제 주진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주진우 기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 자료들이 진짜 탄탄하게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또 눈빛 살아나고 어깨 뽕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 근데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기자로서 나는 이 정도다 이거. 진짜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 기자는
기자로서 다 한 거예요.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날 네. 연락이 옵니다. 검찰에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됐잖아요. 바로 또 연락 또 검찰에서? 검찰 법원에서. 어머. 양승태 때도 그랬습니다. 야, 검찰에서 칭찬받는 기자 주 기자. 야, 엄청난.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수사에 들어가고 또 수사에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검찰같이 강제적인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데보다 더 빨리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수사가 들어갔다. 실제로 제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증인 중에 한 분이신 김종백 씨라고 있는데요. 다수 제보자이시거든요. 네네네. 그분이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받으러 가면 다 주기자 이렇게 뭐 책 보거나 뭐 주기자 기사 보고 있고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그 수사의 베이스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긴 했었어요. 누님 제가 좀 했어요. 진짜 똘똘한 후배를 잘 키웠네. 차마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나 진짜 오기 전에 둘이 짰지. 아니 제가 좀 얘기하자면 그런데 아무튼 그렇네요. 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도 주 기자의 매력이에요. 다른 사실은. 건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도 주 기자한테 그런 점에서는 참 고맙고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주 기자가 그렇게 또 끝까지 취재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답답한 속이 이렇게 좀 시원해지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찾은 기분이고 진짜 눈뜬 기분이에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 말하기는 그런데 근데 뭐 그냥 기자니까 할 일 한 건데요.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구속됐을 때 외국에서 이제 르몽드에서 기사를 썼어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기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기자들 좀 유치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사가 하나도 안 그러니까 르몽드에서도 나왔는데 진짜 제가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이명박 대통령 가지고 기사 써가지고 BBK 특검이 열렸어요. 제 기사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는 내국동 사저 특검도 열렸어요. 2007년, 2011년에 계속. 그리고 제 기사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 수사가 시작되고 구속이 됐어요. 근데 기자협회나 언론 관련 단체에서 이명박 관련해서는 상을 하나도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못 무슨 탔습니다. 얘기냐고 진짜. 네.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기사를 많이 썼는데 삼성에 관해서도 하나도 못 탔습니다. 하나 탔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가장 굵직굵직한 일들을 보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킨 사람인데 내가 국민을 대표해서 상 하나 줘야겠어. 그래 진짜. 상 하나 줘. 그래. 근데 이런 얘기를 진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저는 진짜 그때 르몽드지에서 그 주진우 기자 보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게 안 될까 이게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주 기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쨌건 이명박 대통령은 주 기자를 쭉 걸어두고 가슴속 깊이. 어쨌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끝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도 뭐 감옥에서 죽기를 각오하시고 지금 수감생활 하시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부터 이제 탈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석을 탈옥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보석 신청해가지고 이번 주나 수요일에. 이번 주에 그 결과가 나올 건데 보석이 허락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9개 병명을 얘기했는데 주요 병명 중에 뭐냐면 탈모 있어요. 탈모. 그다음에 습진, 가려움증 그런 거 있고요. 뭐 거의 대부분 별거 없는데 위염 있고 잠이 잘 안 온다. 근데 가장 큰 그 병명이 이게 내가 급사할지도 급작스레 죽을 수도 있다.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고 올려놓은 병명이 뭐냐면 코골이에요. 코골이. 무호흡증 이런 거. 코를 열심히 고르면 자다가 골다가 숨이 좀 컥컥 넘어가잖아요. 그런 소리 나 매일 들어요. 김어준 맨날 손 넘어가거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지금 그래가지고 왜 이래, 그러니까 진짜. 탈모하고 그 코골이로 지금 보석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박을 내주면 지금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 5분의 4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오면 없던 탈모 생기고요. 전 국민이. 아니 탈모는 없던 위장병 생기고. 그렇죠. 탈모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나 그 오염된 공기가 굉장히
머리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지.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면 미세먼지에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숨도 가쁘고 난 코도 지금 더구나. 민주화의 아버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나와야 되냐고. 이런 곤란해요 진짜. 보석은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양승태도 보석을 신청했어. 거기에 또 법원의 김기춘, 양승태와 더불어 진짜 김기춘도 보석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아우 나 힘들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잠도 안 온다 이렇게 하는데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잠도 잘 안 와요. 보석이 이렇게 허가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석 허가는 이게 보석을 원해서 보석으로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지연술입니다. 보석을 통해서 한 달 넘게 시간을 벌었어요. 네. 보석을 가지고. 그런데 이 재판부가 보석을 다투고 있는 시간 동안 그 구속기간, 그러니까 1심이든 2심이든 구속기간 6개월 안에 판결을 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판결을 내지 않으면 내보내줘요. 구속기간 만료로. 이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이 사안으로 조윤선과 김기춘과 우병우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요것들이 또 학습을 했구만.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구속기간 만료라는 게 사실 전설 속에나 있고 일반인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일반인이 저기 재판 기간 늘려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변호사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뺨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 군밤 세대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장난 아니야 지금. 네, 그렇지.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법률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도 하고 이 부분은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는 부분은 사법농단 판사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을 사법농단 판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금 이명박 재판부의 한 판사님도 박 판사님도 사법농단 그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도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분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의 논리가 뭐냐면 6개월 안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자기가 따져야 될 증인들이 많고 증거들이 많으니까 나가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중간에 그 재판부 판사님들이 주심 판사와 그다음에 부장 판사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바뀌고 다시 따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명박 주장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한 달 동안 이제 이명박 재판부가 이제 꾸려졌어요. 꾸려져가지고 이번 달에 3월 초에 보석 심리하고 그다음에 증인들 부르고 결심하고 판결을 하는데 4월 8일까지는 한 달밖에 안 돼서 사실 촉박해요 시간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명박의 주장에 지금 무게가 좀 실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4월 8일 밤 12시에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기간 만료로. 그러니까 보석은 눈속임이고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꼼수네요. 그러니 꼼수네, 신종 진짜. 꼼수가 또 나왔네요. 꼼수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보석을 하려고 왜 보석에 목을 맸냐면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못 먹고 그래서 몸무게 쭉 빠지고 그래서 저 사람 여기서 사고 나니까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검찰하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심도 있게. 오히려 그쪽은 반대로 이제 너무 진짜 사실적으로 안 좋으니까. 안 좋았어요. 안 좋으면 그 감옥에서 만약에 변고가 생기면 큰 변수지 않습니까? 그럴게요. 그래서 관계기관이 회의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꾀병을 부리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넘어갔습니다. 한 고비를. 그 상황을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한 것이 박근혜가 보석으로 나가면 나는 못 나간다. 나는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된다. 그래가지고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양승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양승태는 양승태 부하들이 다 재판을 하잖아요. 양승태가 보석이나 쪼개 나가면 또 나도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셋 중에 빅3 중에 큰 도둑놈 3명 중에 1명만 나가도 끝나는 거지. 국민 정서가 그렇지. 이제 부글부글 끌어올리고 니네들 재판을 했냐 뭐 하냐 뭐 그렇지. 하자니. 예.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는 절박한 거죠. 먼저 선수 치겠다.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정기 검진, 건강 검진을 엄청 세밀하게 했어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간호사 누나들한테 가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검진을 하면 할수록 이명박의 건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과연 강남에 하신 납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찔러보는데 너무 병명이 없는 거예요. 제목만 많지 병명은 없어. 그래서 그리고 위험. 그래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할까 결국 어쩔 수 없이 탈모하고 코골이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들고 나오려고 올해 이제 2심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한동안 안 하던 벽짚기 신공 있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벽 짚고 어지러워요 막 얘기하고 계속 인상 배우야 쓰고. 배우를 할 걸 그랬어. 배우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진짜. 대선 때 후보 토론을 할 때 그 기관지 확장증으로 면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군 면제 얘기만 나오면 계속 기침을 기침하고. 기침 진짜 잘하세요. 계속 있잖아요. 이게 무슨 야 성대모사도 잘하시네 이 양반.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 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기침을 하고 그리고는 두 번째 이제 재판기일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재판 시작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름하고 주소 이름이 뭡니까? 이명박입니다. 지금 뭐 직업이 무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그러면 번호하고 주소하고 체크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얘기해요. 뒷자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게 꼼수죠. 자기가 건강이 나빠서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도 지금 오고 있다. 그때 이제 정신과에서 이게 진단서를 정신과에 무한히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진단서를 내기 위한 그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서울대 정신과가 서울대병원 정신과 그 의사들이 한 모부터 해가지고 그 재벌들 그리고 고관대작들한테는 진단 선물을 남발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정신이 똑바로가지고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거기 아무렇게나 써주거든요. 사실은. 야 이런 얘기를 주진우 기자님 어디 가서 들어 진짜.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병원하고 굉장히 협의했어요. 이명박 측하고. 그런데 너무 멀쩡하고 건강해서 못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보석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건 트릭이었고 4월 8일 날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유 큰일 났네 진짜.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연장할 그 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병우도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우병우도 나와 있죠. 우병우 나와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꼼수가 있었군요, 진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그 국정농단의 주역들을 사법농단 판사들이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법농단 판사들은 그 국정농단 수사도 잘못됐다, 촛불 집회도 잘못됐다고 하고 빨갱이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양승태와 그리고 사법농단 수사도 아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저기 양승태 그 사법부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요 자리를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몇 사람이 간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다 올라가는데 그 놈들도 양승태 퀴즈예요. 근데 김영수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부 개혁에 대한 개혁에 대한 조치들이 더디어서 그 사법농단 적폐들이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재판들이 팍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승태 퀴즈는 피라미드 꼭대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가운데도 있고 끝에도 있고 해서 그것도 그 메인스트림에 있어요. 주요 축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도 그 자리 그대로 계속. 네. 아유 이거 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뭔가 집단 체면에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죽기를 각오하고 감옥에 있겠다는 둥, 뭐 9개 무슨 죽기를 각오하고 감옥에 있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합니다. 그분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죽기 각오하지 않고요. 곡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돈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4월 8일 이또 나야말로 이제 또 불면의 밤을 또 세우게 생겼네. 이거 뭐 답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4월 8일 날 나오면 또 음.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자각하시겠죠. 그래죠. 네, 국민들이 깨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그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정치인이 했습니까? 사법부에서 했습니까? 검찰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시민들이 촛불로 그렇죠. 촛불로 지금 이뤄낸 그 개혁이고 진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가 꼼수를 부리고 그러더라도 시민들이 바로 잡아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나와야지 꼼수를 막으려고 얘를 보석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진짜 빅3는 어느 하나도 나와서는 안 될 거니 이게 아니 참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이 역사와 우리 국가에 미친 해악이 그러니까요.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면 안 그렇죠.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냥 시정잡배나 그냥 양아치 했으면 그 동네만 이렇게 어지럽히는데 그러니까요. 양승태 같은 애들은 머리 좋고 뭐 거기에 이제 출세해가지고 양승태, 우병우 같은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말아먹은 이런 사법 근간을 해친 그런 사람들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뭐 피해자는 자기고 뭐 이거는 뭐 검찰이 천지창조를 하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막 이렇게 울부짖는데 이 사람 진짜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누가 알면 진짜 그러니까 태극기부대들이 네. 그렇게 홀딱 넘어가는 건지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야. 난 진짜 4월 8일 진짜 큰일 난다. 어떻게 냉수라도 떠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 뭘 해야 기도한다고 되는가. 해서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아파, 두세요. 진짜. 네. 나는 이게 원형 탈모 또 생기겠어 이 인간 때문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우리 이명박 각하는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근간을 좀 고치거나 그럴 거예요.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나오면 네. 이명박의 꼼수를 이미 사법부에서는 알고 있었고 눈 밝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저도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명박의 꼼수대로 이렇게 그 사법부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기한 재판 방기에 대해서 그것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손석희 앵커, 주진우 기자, 박상규 기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외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이들은 왜 탐사 저널리즘을 강조할까요? 디지털의 현란함과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요즘, 진실을 향한 탐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 시민들에게 건넬 책이 나왔습니다. 저널리즘 에세이, 저널리즘의 신, 지금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탐사 보도의 가치를 지키며 새 실험을 마다하지 않는 아시아와 유럽 언론사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책 좀 읽어요.